이슈인투데이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만 이제는 세월에 밀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 강좌가 열렸죠. 은퇴자,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강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기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 일단 이름도 좀 특이하고요. 이 강좌의 기틀을 교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강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50대라면은 그 인생의 이제 한 그 허리를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나이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나온 시절은 뭐 열심히 살았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생에 대한 사실상 그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생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하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 연령대가 궁금한데요. 50플러스 세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뭐 정확한 나이를 이제 명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 한 50에서 64세, 그러니까 65세면은 법정 노인 연령인데 법정 노인 연령 이하의 중장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때로는 뭐 한 40대 이후부터 64세까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중장년 세대의 이슈를 처음으로 사실 제기시킨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도 50대 지금 현재는 말에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에 이르는 요 연령대에 해당하고 뭐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연령대 사람들을 50 플러스 세대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그 연령대 65세 미만까지의 연령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든 뭐 다른 외국에서든 그러니까 이 법정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노인 연령의 인구 계층과는 좀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65세 미만까지의 인구 계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체 인구에서 말씀하신 베이비붐 세대들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한 2010년경부터 한국 사회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체적으로 그들이 얼마인가를 규모를 산정해 보면 한국 사회의 인구 중에서 한 15%, 16% 정도 되는 한 700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상대적인 비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구가 한 34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 한 16.4%가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인구 규모는 한 56만 명 정도로 56만 명 산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분들이 이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연령대가 되고 현재 이제 저희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이 규정한 그 입학 가능한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 연령보다는 약간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대학 교육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7월까지가 진행되죠. 네, 지금 이번 주간이 딱 그 절반 정도를 지난 이제 7주차, 그렇죠. 후반기 이제 6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첫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육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반적으로 좀 그 디자인할 때 한 3꼭지 정도의 목적을 달성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이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 50 가까이 살아온 중년분들이 자신의 생활이나 시간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는가, 남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좀 돌아보면서
새로운 일과 여가, 또 시간과 재무 관리, 또 심지어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한 네.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커리어나 경력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 중장년들이 부족한 그러한 좀 삶의 기술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과 몸을 관리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이제 나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수강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쉽지 않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인생을 한 4, 50년 살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그렇죠. 습관, 그다음에 삶의 어떤 살아가는 그 논리,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관계, 예. 또 그런 데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모습, 이런 것들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실은 쉽게 깨뜨리기나 부서지게 하기 어렵죠.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직업의 어떤 주기적인 예. 그 모습,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나 아버지로서의 모습, 또 무슨 뭐 그 사회적인 위치로서의 자기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된 모습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어떤 커리어를 좀 탐색하거나 찾아가는데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것들을 좀 깨부실 수 있도록 초기 단계의 그 수업이라든지 또 이 교육생들끼리의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고 그 다음에 그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어떤 각성을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들을 배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뭐 실제로 이런 인문학적 각성,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방식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 수강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강생들의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50, 40, 그다음 60초까지의 나이를 살아왔지만은 예. 아직은 내가 이 사회에서 죽진 않았다. 아직은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뭐랄까요? 그 삶의 어떤 자산을 예.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러한 앞으로 남아있는 적어도 60, 70 초반, 중반까지 적어도 한 20, 30년 동안에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어울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 그 사후 관리까지도 혹시 관여를 하시는가요? 예, 이 50생애 제술계대학에서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예산적으로 지원한 부산시청에서도 13주 수업으로 좀 끝내지 말고 졸업을 하거나 수료를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좀 컨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재가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대 50+ 생애 제설계 대학에서는 졸업을 한 후에 이 교육생들을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들을 유지시켜주고 또 한 번씩 그 점검해주고 필요하면은 그들에게 약간의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동아리를 뭔가 멘토해 줄 수 있거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전문가들도 필요시에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앞으로 다른
관련 정책이 나오는데 또 초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이제 50 플러스 세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5, 60대 정도 되면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 그리고 이 나이대 분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초기에 우리 사회자 아나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듯이 이제 이 프로그램들에 입학한 교육생들이 뭘 바라고 또 혹은 그 반대로 어떤 것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의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지금까지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온 뱃살을 원점으로 돌려놓기 쉽지 않듯이 이미 굳어있는 그런 권위의식이라든지 뭐 위계의식이라든지 음주습관이라든지 상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그리고 철저하게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여지가 요청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제2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절대로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노력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렸던 그런 동아리 활동처럼 한국이나 우리 부산의 중장년들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같은 그 탐색을 하는 다른 중장년들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룹을 짓고 연대하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이 뭐 교육을 하고 받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 또 잘 이끌어 주시고요. 이후에 사례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